안녕하십니까.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청계광장에서 7시에 출정식 있는 거 아시죠? 이준석 후보의. 저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응원할 생각으로 바로 청계광장으로 달려갈 예정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준석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출정식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운동원하고 자원봉사자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내가 후보를 도우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타당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우려와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선임된 선거 사무 관계자를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임을 한 이후에 선관위에 신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선임이나 신고가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신 둘의 차이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실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운동원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은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무보수 원칙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금품을 수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소품 사용입니다. 이제 소품은 이제 보통 어깨띠나 뭐 표찰, 피켓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어깨띠는 이제 길이가 240cm, 그 다음에 너비는 20cm 이내의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윗옷은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 금액인 6만 원 이내의 것으로 돼야 되고, 피켓은 몸에 지녀야 되고, 땅에 내려놓거나 거치하는 행위는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소품을 사용하는 게 원래는 금지가 돼 있었는데요. 여기에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소폭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25cm, 가로 세로 25cm 이하의 크기는 가능한데, 차이점은 또 뭐냐? 자원봉사자는 자기 돈으로 부담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당에서 만들어주거나 캠프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함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원들만 원칙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설대담도 마찬가지예요. 공개된 장소나 확성기도 이제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확성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거운동원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후보자의 경우, 후보 선거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자동 동부 통신의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나 선거운동원이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1회 발송 시 20인을 초과해서 발송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말로 지지하고, 제가 그냥 단순히 자원봉사자이고 저도 유권자의 한 명인데 나 이준석을 너무 지지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말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요. 뭐 문자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가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SNS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자원봉사자나 일반 유권자들은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서로 받아가지고 나 너무 이 사람을 지지하니까
상대가 너무 미우니까요. 막 허위사실의 내용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하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같은 것도 유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나 모임의 대표인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도 있죠. 저도 많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 모임에서 내가 모임을 이끄는 대표니까 거기에 단톡방에다가 야, 나 이번에 누구 지지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대표자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의 선거성 굉장히 좋은 선거성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이런 선거성 등을 많은 사람이 들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다가 그냥 선거성을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 같은 거나 우리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투표하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단톡방에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에서 누구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거기에 마치 여론조사 형식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출정식에도 가는데 출정식에서 뭐 같이 연달아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를 연호하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개된 장소나 이런 곳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위반 사례로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금품을 수수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소품을 아까 25cm로 제한돼 있죠. 그것을 넘어서는 피켓을 크게 제작해가지고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원이든 자원봉사자든 마찬가지로 호별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별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집마다 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하는 건데 문제는 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 호소를 하기 위해서 호별을 방문하는 것이 2집 이상 연속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까지는 위반 사항이 아니지만 2집 이상을 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호별 방문에 제한이 되고요. 이건 누구든지 제한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별 방문을 왜 제한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순간 옛날에 우리 과거에 부정선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우리 이 사람 좀 찍어줘 그러면서 봉투 막 주고 막 이랬던 것들 이런 부정선거의 아픈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호별 방문이 지금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호별 방문이라고 할 때 꼭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을 뭐 대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측에서 바깥에서 대문 밖에서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게 지금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개적인 어떤 뭐 터미널이라든지 백화점 뭐 쇼핑몰 이런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허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 등이 요즘 워낙 발달되어 있고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명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서명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아직 선거를 치르기 전에 당신 이 사람 지지한다고 좀 서명 좀 해주세요. 또는 거기에 지지 좀 표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꼭 지지해야 될 것처럼 어떤 의사적 강박을 주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간단한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식의 공직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지 않던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고 그 위기의 상황을 과연 누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들 모두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매우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책들의 내용들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 여부, 정책의 실현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이전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적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비난하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융합을 시켜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와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희가 꼭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국힘의 후보들 여러 경선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여러 우여곡절잖아요. 그 경선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이것이 보여주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점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과거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 드러난 것들을 과거를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과거에 대한 잘못을 명백히 책임지우고 그거에 따른 반성을 확실하게 한 이후에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그 정책이나 거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모든 유권자 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정책을 고민했고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정책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좋은 영향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기억신당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계광장으로 가자. 화이팅!